이 이야기는 우리 아버지가 술 한잔 하시면 가끔씩 하는 이야기. 아버지는 옛날에 공사판 인부들 감독이었는데 1년에 몇 달은 지방까지 내려가서 일하고 있었다. 오래된 사진에는 그 당시의 동료인지 뭔지 현장에서 찍은 사진 같은 게 남아있다. 그런 사진 중 한 장. 사진 뒷면에 이름이 적혀있는 게 있었다. 7, 8명 정도가 찍힌 사진인데 3명의 이름만이 쓰여있다. 그 당시 사진이라서 흑백의 인화지 사진으로 꽤 바래져 있었다. 사진들을 정리하다 발견했을 때 아버지에게 이 3명만 일부러 이름을 써놓은 건가 물어봤다. 그건 산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야. 아마 교토에서 부가 관할하던 산간 지역인 것 같다. 그건 알겠는데 어째서 3명만 이름이? 산에 갔다가 사람이 줄어드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이후의 이야기는 그때는 듣지 못했지만 아주 나중에 술자리에서 들을 수 있었다. 아버지 말로는 그 현장은 겨울이었던 것도 있어 꽤 가혹했던 것 같다. 낡은 여관만이 그때의 숙소 겸 한바가 됐고 변변한 난방기구도 없는 데다 눈도 많았는데 그런데도 공사기한은 쫓기고 있어서 모두 한결같이 피로와 불안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눈이 살짝 뜸해질 때 숙소에서 1시간 이상을 걸어 현장으로 향했다. 당연하게도 산속이라 차량이 들어갈 수도 없고 지금처럼 중기가 활약할 턱도 없었다. 그런데도 모두 대여를 짜고 깊은 눈속을 걸어 현장에 도착했다. 작업은 산간도로를 만들기 위한 기초가 되는 길을 만든다 라는 것으로 인부 수십 명이 산을 깎고 있었다. 아침부터 시작된 작업은 눈이 조금 뜸하다곤 해도 계속 내리는 중에 가혹한 노동. 아버지는 어떻게든 작업을 일찍 마치고 모두를 쉬게 해주고 싶었다. 점심시간이 되어 간이로 만든 지붕 밑에서 불을 피워 밥을 지어 먹게 되었다. 여러 곳으로 나뉘어 먹는 점심이었지만 그룹은 슬며시 정해져 있었다. 사람이 부족하네? 아버지는 그렇게 느껴서 모두의 얼굴을 둘러봤다. 땡땡씨는 다른 데서 먹나? 그렇게 묻자 그런 거 아닐까요? 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아버지는 아무래도 신경이 쓰였지만서도 그냥 밥을 먹었다. 해가 지면 산속은 바로 어두워지기 때문에 아버지는 작업을 종료하고 모두를 집합시켜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다. 이 이상 하다간 하산이 불가능하겠다는 판단에서였다. 숙소에 도착할 즈음엔 주위는 완전히 어두워졌고 눈과 바람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다. 목욕을 하고 저녁 시간이 돼서 모두 모여있는 큰 방으로 갔더니 뭔가 이상하다. 무슨 일 있어? 아버지가 물어보자 누군가가 땡땡씨가 없어요 라는. 점심때 보이지 않던 땡땡씨였다. 아버지는 큰일이라고 생각했다. 저녁도 뜨는 둥 마는 둥 하고 몇 명이 모여 현장 근처까지 찾아가 보기로 했다. 카바이드 램프의 칙칙한 불빛을 의지해서는 눈보라 속을 그렇게 오랜 시간 찾아 돌아다닐 수는 없고 2차 조난의 위험성도 있어서 포기하고 산을 내려왔다. 전화가 보급되던 시절도 아니라서 아침이 되면 경찰에 신고하러 가기로 했다. 다음 날은 맑아서 해가 떠 있었다. 몇 명이 숙소를 뒤로하고 읍내 경찰서까지 실종자 신고와 수색 의뢰를 하러 갔다. 원청 업체에도 연락을 부탁했다. 아버지는 서둘러 현장으로 향했고 실종자를 찾아가면서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움직였다. 깊어진 눈 탓도 있어
단서도 찾을 수 없었고 현장 주변에서의 수색도 길게는 하지 못한 채 각자의 작업 장소에서 찾아가면서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다. 읍내까지 달려내려갔던 사람도 점심때는 돌아왔지만 당시의 경찰은 그런 실종자에는 그다지 관여해주지 않았고 기승 마을 청년단에게 협조를 요청해 두겠다 라는 말뿐이었다. 저녁이 되어 작업도 수색도 단념한 아버지는 다시 모두를 데리고 숙소로 향했다. 돌아오는 길에 구름이 다시 수상해지더니 바로 눈보라가 몰아쳐왔다. 숙소에 돌아오니 묘한 가슴 떨림으로 전원을 넓은 방으로 집합시켰다. 가슴의 떨림은 적중했다. 또 한 사람이 모자랐다. 이래선 하고 당황했다고 한다. 이틀에 2명. 이건 뭔가 이상하다. 아직 눈보라가 강해지기 전에. 그렇게 생각하고 몇 명씩 그룹을 짜서 나눠서 수색했다. 그게 다시 최악의 결과가 될 줄은 그때는 꿈에도 알지 못했다고 한다. 눈보라가 강해져서 전원이 돌아왔을 때 이번엔 한 그룹이 돌아오질 않는다. 망했다고 아버지는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그룹도 곧 돌아왔다. 하지만 그 그룹이 늦어진 이유가 그중 한 명이 중간에 홀연히 사라졌기 때문에 찾다가 늦었다는 것이었다. 사태는 점점 악화되어 간다. 남은 인부들도 불안과 초조로 표정이 좋지 않았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아버지도 영문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했다. 그렇지만 이 이상 실종자를 내서도 안 되니 아버지는 수색을 단념했다. 다음날 아침도 맑아서 마을 청년단도 합세해 수색과 작업이 재개되었고 늦어진 작업을 되돌리기 위해서도 청년단에게 수색을 부탁하고 아버지는 작업에 임했다. 날이 좋을 동안 조금이라도 빨리 작업을 진행해서 어서 이 현장에서 벗어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점심도 가까워지고 점심밥 준비를 위해 아버지는 작업장에서 떨어져 간이 오두막을 향했다. 그날은 일을 진전시키기 위해 전원이 강 위쪽의 작업장에 모여 있어서 식사할 장소 근처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어디선지 사람의 기척이 난다. 원래부터 감이 날카로운 아버지라서 그건 확신이 섰다. 아무도 없을 주변을 둘러본다. 그러자 계곡을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사람 그림자를 발견했다. 낯이 익은 사람이었다. 처음에 사라졌던 땡땡씨였던 것이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 소리를 지르려고 했다. 점심을 먹으러 모두가 모이기 시작해서 그 모습을 본 다른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 순간 생각이 났다. 그 눈보라 속에서 이틀 밤이나 견디는 게 가능한가? 가까이 가기 위해 계곡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니 그쪽에서도 이쪽을 깨달은 것 같았다. 뭔가를 잡지 않으면 설 수도 없을 듯한 급경사면 위에 서 있는 그 사람의 뒤쪽으로 사라졌던 다른 2명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발걸음을 서둘러 계곡으로 향한다. 그러자 3명의 모습이 계곡의 벼랑 위쪽으로 쓱 하고 움직이는 걸 알았다. 위험해! 자기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다. 그 목소리에 주변 사람들도 벼랑을 올려다봤다. 셋은 벼랑 끝에 서더니 모두를 내려다본다. 그리고 시익 하고 웃더니 거기서 아래로 떨어졌다. 으아! 모두의 외침이 메아리친다. 일제히 벼랑 아래로 모두가 향했지만 그런 깊은 계곡도 아니라 곧장 장소는 알았는데 거기에 3명의 모습은커녕 떨어진 흔적조차도 없었다. 깊은 눈 속에 묻혔나. 그런 생각들로 추락 현장을 뒤졌는데도
역시나 떨어진 흔적은 없다. 그런데도 아버지의 지시로 눈을 파헤치면서 3명의 수색을 계속했더니 눈 밑에서 마지막으로 사라졌던 한 명이 발견되었다. 당연히도 동사였다. 거기에서 몇 미터 앞에서 2번째, 그리고 추락 현장 반대편에서 처음에 실종됐던 땡땡씨가 발견되었다. 그 얼굴을 보고 모두가 얼어붙었다. 입가를 올리고 시익 하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3명의 유해를 숙소로 옮겨와서 고향까지 트럭으로 옮겼다. 경찰은 검시도 하는 둥 마는 둥 작업 중 절벽에서 떨어져 그대로 동사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 상황의 불가사의함을 아무리 경찰한테 호소해도 상대도 해주지 않았다. 아버지는 남은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친지가 없었던 한 명의 장례를 수배한 후 2사람의 가족에게 인사를 남기고 원청업체에게도 보고를 하고 현장으로 돌아갔다. 수색을 도와줬던 청년단에게 술을 대접하고 노고를 위로하고 남은 인부들에게 살짝 휴식을 베풀었다. 그 술자리에서 묘한 걸 들었다고 한다. 현장에서 겪었던 사건조차 모두가 입에도 올리지 못할 정도로 기괴하고 두려웠는데 아직도 불가사의한 사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 우선 죽은 3명은 모두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고 있었다. 이건 아버지도 몰랐다. 이게 그 벼랑 아랫부분을 파는 작업이었는데 여럿이 작업한 게 아니고 장소가 협소했기 때문에 혼자서 작업했던 것이다. 잘 생각해보니 그 작업이 시작되고 나서 바로 땡땡씨는 사라졌다. 그리고 더 이상했던 건 셋이 추락할 때 제일 앞에 다른 기모노 차림의 사람 한 명이 흰 천으로 얼굴을 가린 듯한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셋을 벼랑으로 부르는 것처럼 하고 있던 걸 몇 명이나 목격했다는 것이다. 동료를 잃었다는 슬픔과 불가사의한 현상에서 오는 공포로 모두는 잔뜩 술을 마시고 잠에 들었다. 그날 밤 그렇게 맑았던 하늘이 눈보라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며 비명과도 같은 바람소리가 숙소를 에워쌌다. 몇 명인가 깨어서 멍하니 창문을 바라봤다고 한다. 아버지도 왠지 잠이 오질 않아 밖을 내다보다가 우와! 하고 비명을 질렀다. 산 쪽으로 향한 커다란 창문 너머 흰색 기모노로 얼굴을 가린 사람을 선두로 3명이 걸어가고 있었다. 얼어붙은 듯 아버지는 그걸 바라보고 있었다. 3명은 아버지를 향해 고개를 조아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창문을 열고 부르려고 했는데 그 순간 맨 앞에서 걷던 기모노를 입은 자의 얼굴이 갑자기 바짝 다가오며 커지더니 아버지를 향해 다시 시익하고 웃었다. 거기서 아버지는 정신을 잃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어디까지나 취한 탓에다 그런 일도 있었으니 꿈을 꾼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겨울도 지나고 아버지들은 조금은 늘어난 공사기한으로 인해 이후로는 무사히 작업을 마치고 현장을 떠나 귀로에 올랐다. 그리고 몇 달 후 그 현장 완성 때 아버지도 초대를 받아 오랜만에 그곳으로 갔다. 기괴했던 추억도 바래져갈 즈음 그때 청년단 중 한 사람이 아버지를 발견하고 말을 걸었다. 좀 와보라고 해서 산길을 살짝 걸어 도착한 곳은 그 벼랑 위였다. 이거요? 하며 가리킨 곳을 봤더니 거기엔 오래된 비석 같은 게 게다가 3개씩이나 나란히 서 있었다. 아무래도 그곳은 예전에 이 근처에 있던 폐촌의 묘지가 있어 몇 년 전에 도로 공사를 위해 묘지들이 있는 절벽을 깎아 무너뜨렸다고 한다. 눈이 녹은 벼랑 아래에는 의미불명의 문자가 쓰인
빨간 부적이 한 면에 붙어있는 낡은 사당 같은 게 남아있었다. 그건 옛날에는 이 위에 묘지에 있었던 거지만 절벽을 깎을 때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 절벽을 부수는 작업을 맡았던 전 하청업체 사람들이 차례차례 사고 등으로 사라진 탓에 그해 가을 아버지들이 그 현장에 투입됐다는 말을 들었다. 아버지는 그 현장을 마지막으로 바로 회사 문을 닫고 다른 회사에서 근무했다. 그 뒤로도 사망한 사람들의 집과 장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지만 그 뒤로는 아버지도 꽤 취해서 말을 더 꺼내지 않아 진위 여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성실만을 무기로 살아왔던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하면 슬픈 듯 이렇게 말한다. 그 현장에서 공사가 무사히 끝난 건 그 3명이 대신해 준 거기 때문에 그래. 그 외에도 동료를 잃은 경험이 몇 번은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모든 게 산에 관련된 현장이었다고 한다. 지금부터 40년 이상 전 이야기. 술 마실 때 몇 번이나 들었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다. 착각이나 기억의 혼동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만은 틀리지 않고 계속 말했으니 너무 지나친 생각이나 기억의 혼동도 아닌 것 같다. 아, 그리고 빨간 부적을 붙인 사당 말인데 아버지들 전에 일했던 작업자들이 있던 회사 사장이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병원을 빠져나와서까지 그 사당 앞으로 곧바로 와서 미친 듯 불경을 외우며 빨간 부적을 붙인 것이라고 한다.